최순실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원아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린이집은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CCTV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열람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 북구 도남동을 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는 10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설문에 이어 인사까지 최순실 국정 개입 정황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면서 지역 민심도 들끓고 있습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대권을 노리는 지역의 잠룡들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부정하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자 대통령은 하루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기자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2분도 안 되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여론은 오히려 악화됐고 지역에서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똑똑하시 대통령은 필요 없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대구 경북 진보연대 등 대구 경북 지역 사회단체들은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아바타 대통령.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한국이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이른 시일 안에 시국 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의 대권 잠룡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오늘 안동대 특강에서 내각 총사퇴와 거국 내각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입니다. 국민이 당분간 이 나라 운영을 책임지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 못 믿겠네라는 국민 불신을 받는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적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서. 유승민 의원도 어제 서강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 쉬쉬하며 은폐하는 쪽으로 일관한다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책임을 묻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설명회가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지 석 달 반 만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박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설명회가 국방부 주관으로 내일 대구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열립니다. 지난 7월 정부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시작한 지 3달 반 만에 대체적인 윤곽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참석 대상은 1차 후보지로 선정한 11개 시군으로 공무원과 의회 의원,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설명하고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이전 사업의 내용을, 대구시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도 주어지는데 대상 시군은 소음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원 수준과 규모는 얼마나 되며 적정한지에 관심이 큽니다. 소음 피해에 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경상북도도 공항 이전이 국책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지만 주민 피해 대책만큼은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이 경북의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 피해, 고도 재난에 따른 규제 피해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들의 갈등 요인 등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영천시와 성주군을 최적의 공항 이전 대상지로 꼽아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영천에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에 나서는 등 지역마다 찬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설명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대구 북구 도남동 주택지구 개발을 발표한 지 10년 만에 땅 주인과 보상 협의에 나섰습니다. 10년 사이 땅값은 급등했는데 보상은 10년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북구 도남동 주변에 개발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오늘 예정된 LH의 감정평가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딱 이 도지를 다 뺏겨 저도 뺏기고 나면 어디 가서 먹고 살라는 그만 대책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LH는 10년 전인 지난 2006년 도남동 91만 제곱미터 터에 공동주택 등 5,600가구가 들어서는 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그 사이 600명의 토지 주인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국토부 조사 결과 해당 토지 주민들의 부채액은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LH에 곧 자신의 땅이 수용될 것이라 생각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 인근 다른 땅을 사 농사를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주민들은 2006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한다는 LH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상은 12년 전의 걸로 하고 또 그에 따른 기타 지주들한테 하는 보상은 자기들이 규정을 바꿨는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정으로 한다. LH는 법과 내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지금 주민이 이제 4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달리 이렇게 이정만 달리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10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피해를 받아왔고 현재 보상 협의도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차라리 공공주택지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구미시와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면사무소 직원 54살 김모 씨가 풀베기 관련 비용과 산불감 시원 인건비 등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이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구미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에 따라 3개조 16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고강도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짜리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CCTV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여자아이의 온몸이 드러나게 원피스를 들추더니 옷을 내리려는 아이를 막으며 배를 때립니다. 식판을 꺼내지 않았다며 다른 교실로 데려가 구석에 밀어앉히자 아이는 10분 동안 꼼짝하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가 등원을 강하게 거부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학부모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밥을 막 선생님 억지로 먹이니까 저희가 못 먹어서 토하는데 그 아이한테 식판이 다 빌 동안 또 밥을 먹이더라고요. 이것도 엄연히 학대거든요. 배려도 없고 아이를 그냥 짐짝 다루듯이. 해당 원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판정을 받은 상황. 같은 반 7명 중 4명도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사가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키고 거칠게 다루거나 교실 복도에 방치하는 등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야 되는데 CCTV 시간이 1시부터 1시 40분까지 애가 선생님 뒤에서 안마를 해요. 몇 명이 계속 이 반이었고 자꾸 퇴실이 되는 거예요. 왜 퇴실하냐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장난치면 무조건 퇴실한대요. 그런 식으로 몇 달을 살아오니까. 학부모들은 CCTV의 법적 저장 기간인 60일의 일부만 확인했다며 전체 열람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 거부해 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단 억울하다고 말씀하시죠. 일단 아이들이 가서부터 이야기할 것도 없고 어차피 조사가 들어갔으면 되니까 조사 끝나고 나면은.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 뒤 해당 교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여부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탓에 열람이 쉽지 않아 더 큰 갈등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발가벗기고 때리는 등의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어린이 학대 사건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 의혹은 대부분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전국적으로 99%에 이르고 있지만 열람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어린이집은 일부만 보여준 뒤 교사와 운영위원회가 반대한다며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처음에 안 보여줬다면 행정처분이 가능한데 이미 일정 부분 열람을 시켰는 거고 그 부분 때문에 사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에 수사하는 걸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막상 부모 입장에서 CCTV 확인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열람 신청을 해도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 대상일 수도 있는 원장과 대부분 원장이 지정하는 운영위원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불신이 깊습니다. 부모한테 불합리한 것 같아요. CCTV 열람 자체가. 아무리 우리는 분명히 피해 아동이 있고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권, 인권 침해 우려라는 부작용 때문에 보육 현장의 거부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 지침이 아직 충분히 디벨롭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또는 관련 부모들에게 CCTV와 관련된 행동 원칙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시켜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년째. 애매한 열람 규정을 다듬고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안동 기란천 취수공사 반대 1인 시위에 참가한 안동시 의원들이 100일 경과 성명을 발표하고 마지막 남은 자연하천을 지키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손광영, 김호석, 김경도 의원은 매일 아침 시청 앞과 주요 거리에서 마지막 남은 수리권마저 뺏길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펼치며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잡이가 역대 최악의 조업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해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오징어를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 연중 최대 성어기를 맞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하루 종일 수시로 조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어획고는 최악입니다. 구룡포항을 포함해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달까지 14,300여 톤, 2년 전에 비해 22%나 줄어드는 등 해마다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특히 최대 성어기인 이달 들어 어획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1톤 잡히지요. 보통 그때 이 시기에 100상자, 200상자, 300 이랬는데 지금 오나집 같은 경우 10개, 20개 쓰는 게 말 잡은 게 한 40개 잡았으니까. 오징어 잡이가 생업이나 다름없는 울릉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 들어 어획량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월 이후 최근 어획량은 2014년 580톤에서 올해는 102톤,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어획량 감소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시작해 최근엔 무려 1,900여 척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탓입니다. 오징어 지금 세가가 안 들어오고 전이도 졌어. 지금 밥벌이 정도 걸리다. 선주들은 마이너스 되겠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정부의 무대책이 반복되면서 동해안 오징어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제53회 전국 도서관 대회가 열려 변화하는 도서관 세상을 리드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개막돼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주변의 작은 도서관이나 시립 도서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4천여 명의 도서 관련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한 30억 원 이상의 지역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도서관협회 주최로 모레까지 계속될 이번 전국 도서관 대회에는 도서관 문화 전시회와 만남의 자리, 각종 학술 프로그램 등이 펼쳐지며 시민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예정입니다. 2016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축제가 2천여 명의 자활 사업 참여자가 모인 가운데 오늘 안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와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간 화합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념식, 축하 공연과 함께 자활 생산품 전시와 자활 사업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상주 상공회의소는 오늘 영천과 경산에 이어 경북에서는 세 번째로 300 농업 농촌 테마공원에서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행사를 마련해 23개의 지역 우수기업에 10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은 경북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2016 경상북도 경주권역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오늘 경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열린 체험관과 희망체험관 등이 운영됐고 40여 개 기업이 현장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송이버섯이 6년 만에 풍년인 가운데 산림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국의 송이 공판량은 지난해 4배인 260여 톤이었습니다. 영덕 95톤, 울진 30톤 순으로 많이 생산됐고 공판가는 지난해보다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봉화송이는 지난해 20배나 되는 6.7톤이 거래되는 등 경북 대부분 생산지에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의 송이가 생산됐습니다. 대구 경북 언론인클럽과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국채부상운동 기념사업회는 오늘 국채부상운동 기념관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지역발전 포럼에서는 학계와 언론계 등의 패널이 참가해 대구 경북 정치 민심과 미래, 대구 경북 경제 위기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마을기업의 전통두부 제조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김천의 금계콩사랑 협동조합, 또 청송의 진보객주 두부, 또 지역 특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봉화의 구곡 영농조합법인 등 경북 지역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마을기업 시행 1차 년도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고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제공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